393페이지 위에 보고기간 말에 수취채권은 최초 금액에서 현재가치 조정금액과 대손 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시하는데 이를 상각 후 원가라고 한다. 자, 이제 금융자산의 후속 책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 그리고 뒤에서 공부할 만기보유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상각 후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상각 후 원가가 어떤 거냐? 상각 후 원가는 최초 금액에서 시간가치 조정을 반영하고 못 받을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가인데 요런 조정들을 하는 그런 책정 방법을 상각 후 원가다. 상각 후 원가다. 그래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못 받을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이 상각 후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각 후 원가는 이 현재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대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92페이지에 손상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손상사건. 거기 손상사건이라고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손상차손이라고 배웠죠. 손상차손이라고 배웠는데 그거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손상사건하고 손상지무하고 뭐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이게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손상사건, 재무적 회사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다. 우리가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돈줄 상대방 회사가 아주 어려운 재무적인 위치에 있다. 뭐 이런 등등.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요. 그 393페이지를 보면은요. 393페이지를 보면은 수취채권의 손상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 등의 손상을 직접 상각법이라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직접 상각법은 어떤 거냐? 가령 이제 매출채권이 발생했어요. 근데 매출채권에 대해서 직접 상각법에서는 그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중에 매출채권 100원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은 못 받게 된 채권을 떼어내야죠. 그리고 이걸 비용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용을 이제 뭐 대손 상각비 이런 계정을 많이 써요. 이거 이제 이렇게 직접 상각법에서는 매출채권을 직접 떼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대손 상각비 100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이 대손 상각비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손상차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그 실무에서 대손 상각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기준서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말이 없어요. 다 손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준서다운 표현은 손상차손이라는 말이 좀 더 기준서다운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실무에서, 우리나라 실무에서 아주 오랜 관행 동안 이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에 대한 못 받는 것을 대손상각비라고 회계처리해온 그 전통적인 관례 때문에 임시적으로 제가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은 이 대손상각비가 손상차손이라는 용어로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준서에는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안 써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직접 상각법의 방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방법은 수익 비용이 대응되지 못해요. 비용이라는 게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거기에 대응되는 원가 희생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적절한 거죠. 가령 이제 X1년도에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상되는 그 회수 불가능한 채권 부분을
X1년도에 대손상각비로 미리 인식했어야 맞겠죠. 그런데 수익이 없는 X2년도에 비용을 인식하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기말 매출 채권은 과대 계상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충당금 설정법은 기말에 장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 예상을 해서 미리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예상이지만,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비용을 미리 인식하고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대손충당금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라고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 계정을 인식하는 거죠. 그랬다가 가령 이제 다음 연도에 실제 돈을 못 받게 됐다. 그러면은 매출 채권, 못 받게 된 채권을 날리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 계정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같이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충당금 설정법이고요.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은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이렇게 대손상각비를 인식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말에 이렇게 매출 채권이 오버되지 않고 대손충당금에 의해서 그 어렴풋하게 대충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표시하는, 그래서 BS의 그 수치 채권들이 과대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충당금 설정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를 보면은 수치채권 등의 손상 측정해가지고 현재가치 기준으로 손상 측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채권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원리에서는 현재가치 계산을 많이 이제 적용하지 않았는데, 수치채권이 있다. 보통 그 수치채권이 뭐 가령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뭐 몇 개월 후에 100만원 받을 거다, 그러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한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100만원을 받을 거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현재가치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 없는데, 근데 우리가 100만원을 가진 채권을 가진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어요. 보통 법정관리에 가면은 그 회사가 줄 채무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간을 뭐 금액을 또 깎기도 하고 기간도 뭐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100만원 채권, 그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뭐 채무를 뭐 30% 탕감하고 나머지 70%를 뭐 20, 20, 30의 비율로 1년 말, 2년 말, 3년 말 주기로 한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결정을 법원의 허락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단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현재가치 계산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뭐 법정 관리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돈이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되게 되면은 그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 현재 가치하고 이 수치채권 원래 금액하고 차이를 손상 계산한다. 예. 그래서 그런 컨셉이 되겠고요. 예. 자, 여기서 그 계산할 때 방금 이제 읽어드렸던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수치 채권에 대해서 할인을 뭘로 하느냐, 지금 이자율로 할인하느냐, 그게 아니라 최초 이자율로 할인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어려움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3개월, 4개월 후에 이 100만 원을 받기로 돼 있다. 이러면은 이자 없거든요. 이자 없이 뭐 4개월 후에 100만 원이다. 이자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자 조건이 없는데 무슨
이자율로 할인하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고 하여튼 최초 이자율, 최초 그 채권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 채권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채권을 할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혹시 이게 변동이자율 최초의 변동이자율 조건이었으면은 지금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할인 효과가 중요하지 아니한 그런 단기 채권이면은 할인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9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example 2가 있습니다. example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말 발생한 비상사 매출채권 110만원 연 이자율은 10%이고 1년 후 수령하는 그런 조건이었다. 이게 최초 당시에 10만원이 발생할 당시에 이게 연 10% 이자를 1년 후에 원금과 같이 주는 그런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말에 회수 예정이었다. 그런데 비상사의 재무적 곤란으로 회수할 금액은 1년 후 3만원 그리고 2년 후 5만원 등 총 8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총 8만원 현재같이 10%로 할인하면 조금 더 작은 금액이 될 텐데 그래서 대손으로 인식할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일단은 얘가 10만원이에요. 장부금액이 10만원. 근데 얘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전기 말에 10만원 이렇게 발행됐지만은 10만원 이렇게 발행됐지만은 1년 후에는 이자 10%까지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죠. 이자 10%까지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장부금액을 10만원이 아니라 가령 이제 뭐 미수이자 채권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거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계관례상 못 받는 이자는 계상하지 않아요. 회계적으로 못 받을 이자를 계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수이자 채권하고 이자 수익 이 계상은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해서 계상하고요. 못 받는 채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1년 후 3만원, 2년 후 5만원, 총 8만원 주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이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주겠다. 이자를 이런 경우에 미수이자 채권, 이자 수익 이렇게 계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10만원을 기준으로 대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3만원, 2년 후에 5만원 회수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이 돈을 각각 10%로 할인해서 금액을 책정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돈의 현재 가치가 가령 68,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두 개의 차이 금액 31,000원이 손상 차손, 대손 상각비로 인식될 금액이다. 대손 충당금 설정될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요, 그 양갈로 B의 유의적인 채권은 개별적으로 검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의적인 채권은 개별적으로 검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95페이지 동그라미 1을 보시면은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은 우선적으로 손상 발생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의적인 채권, 그 유의적인 채권이라고 하는 게 금액이 큰 중요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전체 채권 가운데 금액이 큰 것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하나 손상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동그라미 2를 보면은요,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에 유의적이지 않은 그냥 뭐 자잘한 그런 채권들은 같은 특성을 가진 그런 것끼리 모아서 집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말로 뭐 계속 이야기한다고 계속 말만 계속 하는 게 좀 어렵죠. 이럴 때 오히려 예제를 보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395페이지 아래쪽에
케이스 3이 있습니다. 케이스 3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12월 말에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3만원이다. 매출 채권은 아래와 같이 총 70만원, 70만원으로서 중요한 채권 3개, 중요성이 낮은 채권 17개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채권은 대손 추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당연한 이야기죠. 중요한 채권은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죠. 한편 개별적으로 손상을 측정하고 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3%의 대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채권이 총 얼마냐? 70만원이에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 채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70만원이에요. 이게 번호 1번부터 번호 20번까지 총 20개 7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중요한 채권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채권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이게 과연 그 거래처가 무사히 돈을 갚을 수 있겠느냐. 검토해보니까 3개 가운데 2개는 대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대손 충당금 설정되어야 될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채권 가운데 3번째 채권은 대손이 예상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잘한 채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자잘한 채권 그리고 중요한 채권이지만은 대손이 예상되지 않은 채권 이것들은 한꺼번에 일정한 률에 의해서 대손을 설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머지 채권들은 3%의 대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30만원에 대해서는 3%의 대손을 설정하면 되겠다. 개별적인 대손 추정은 아니지만은 집합적으로 봐서 과거 경험을 이렇게 통계치로 이렇게 내보면 3%다. 그럼 요게 9,000원이죠. 9,000원. 요 위에 거 1번, 2번에서 23만원의 대손이 예상되고 그럼 총 합계 23만 9천원의 대손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이 3만원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3만원. 근데 대손을 얼마 설정해야 되느냐? 개별적이진 않지만은 23만 9천원 설정해야 되거든요. 23만 9천원. 대손 충당금이 23만 9천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충당금이 3만원 밖에 없죠. 그럼 대손을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 삼각비 저 3만원 있으니까 23만 9천원이 되려면은 20만 9천원만큼 대손 삼각비 이렇게 매기치리하고 나머지 대손 충당금 이렇게 20만 9천원 이렇게 하면은 요 분결을 반영하면은 대손 충당금은 23만 9천원 이렇게 가겠죠. 예. 자, 이제 39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396페이지에는 대손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그럼 대손 충당금 가령 이제 100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차변에는 보통 이렇게 대손 삼각비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이런 분계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회수 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됐다. 그래서 이 채권을 회수불능이라는 말이 채권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못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라고 하면은 못 받는 채권 이렇게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드러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 계정도 이제 드러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못 받는 게 확정됐다. 그러면 채권을 제거하고 거기에 대한 충당금 있는 거를 제거한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혹시
정기에 남아있던 충당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가령 매출 채권을 150원 덜어내야 된다. 근데 지금 정기말에 있던 충당금이 100원밖에 안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충당금 100원, 정기의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이거를 부족하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추가로 계산해주는 분계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기의 대손 삼각비를 부족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대손 매출 채권을 150원 덜어낸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 1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50원은 추가적으로 대손 삼각비라는 단기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단기 비용을. 요거는 이제 대손 삼각비 50원, 대손 충당금 50원 한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떨면서 대손 삼각비 50원, 대손 충당금 50원 이렇게 한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50원 떨면서 매출 채권도 50원 떠는 이 분계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정기에 대손 삼각비를 50원 부족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대손 삼각비를 50원 인식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회수불능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게 확정되면은 채권을 떨면서 대손 충당금 삭제해 준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렇게 드문 경우지만은 대손 처리했던 그 거래처가 다시 나타나서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고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한 5년 전에 중국으로 도망갔던 거래처 사장이 나타나서 한국에서 다시 비즈니스를 해서 당신의 채권 예전에 안 갚은 거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회수불능 때 했던 이 분계를 서로 반대 분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살리고 대손 충당금을 살리는 그런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근데 혹시 뭐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면 매출 채권을 살렸다가 매출 채권이 다시 죽으면서 현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 현금 들어오는 걸로 회계 처리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바로 현금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했던 분계를 반대한 다음에 매출 채권을 없애면서 현금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그런 회계 처리가 되겠지만은 바로 현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금, 대손 충당금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정기에 이거를 대손 삼각비 인식했다. 대손 삼각비 인식했다. 이 150원 없애면서 이걸 150원 없애면서 대손 삼각비 50원 없앴다. 이런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 있을 텐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매출 채권 150원 살려주면서 대손 충당금 150원 없애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대손 삼각비를 인식하면서 대손 충당금을 50원 인식했다가 얘를 다시 죽이면서 매출 채권이 없어진 그런 분계와 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 대손 충당금 150원, 매출 채권 15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97페이지에 케이스 4가 있습니다. 케이스 4 수취채권 손상이라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손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회계원리책이든 다 가르쳐요. 근데 이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가 공부해도 잊어먹고 회계원리에서 뭐 몇 번 봐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4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회계원리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시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4를 보면은 W 상사의 X1년 말
매출 채권 자료 및 그 후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X1년 말에 대손 충당금이 10,000원 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는 보면 X2년도, X3년도 분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쭉 쫓아가 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손 충당금이 10,000원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에 6월 15일 날 매출 채권 중 A 상사 채권 40,000원이 회수불능 확정, 못 받는 거 확정. 그럼 채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채권을 덜어내야죠. 채권 4,000원을 덜어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 계정도 필요가 없죠. 대손 충당금도 4,000원을 덜어내야지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았어요? 대손 충당금이 10,000원 있는데 4,000원 덜어냈으니까 10,000원 있는데 4,000원 덜어냈으니까 이제 6,000원 남았겠죠. 6,000원. 그리고 7월 15일에 매출 채권 중 비유통 채권 7,000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엔 못 받게 된 금액이 7,000원입니다. 그래서 7,000원을 덜어내야 되고요. 대손 충당금이 6,000원 남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6,000원 덜어내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000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추가적으로 1,000원 부족한 부분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의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차분에 비용 이식하는 게 적게 계산됐구나 해서 대손 삼각비 이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손 삼각비 1,000원 이거 전기에 적게 계산했구나. 그래서 자산을 떨면서 바로 대손 삼각비 이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대손 삼각비 1,000원, 대손 충당금 1,000원 이렇게 전기에 계산하지 않은 거를 한번 해주는 거죠. 대손 삼각비 1,000원, 대손 충당금 1,000원 이렇게 한 다음에 대손 충당금 1,000원을 버리면서 매출 채권 없어지는 요 분계가 일어나는 거죠.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냥 전기에 있던 충당금 버린다. 근데 부족하다? 채권 1,000원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럼 채권 없어지는 걸 대손 삼각비 1,000원 인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대손 충당금이 빵이 되고요.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은 총 60만원으로서 영업팀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 채권 잔액의 3%가 회수 불능하다. 이게 회수 불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건 아니죠. 네, 지금 매출 채권 잔액이 이거 X1년 말이었고 X1 말이었고 지금 X2 말 현재 지금 이제 60만원 채권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가 회수 불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3%면 얼마예요? 네, 18,000원이네요. 그래서 18,000원만큼 대손 삼각비 18,000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18,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대손 충당금이 18,000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3월 15일 전기에 손상이 이식한 A 상사 채권이 3,000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이게 전기에 손상 이식한 게 회수되면은 전기에 했던 거 반대 분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에 매출 채권을 없애고 충당금을 죽였죠. 그래서 그걸 반대 분계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다시 살리고 매출 채권을 다시 살리고 3,000원만큼 살리고 그 다음에 전기에 대손 충당금 이식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대손을 인식했을 때의 분계를 반대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전기에 대손 인식했던 분계를 반대로 하면 되겠어요. 근데 단지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여기 지금 현금으로 회수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 3,000원이 있다가 3,000원 사라지고 현금 나온다 이러면은 채권 약분되고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현금 3,000원이 회수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대손 충당금이 21,000원입니다. 21,000원. 매출 채권 잔액은 총 80만원으로서 영업팀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 채권 중 17,000원이 회수불능이다. 지금 대손 충당금이 18,000원 있는데 3,000원 더 늘어나서 21,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말에 영업팀 분석에 따르면은 텍스 3년 말에는 이게 총 80만원 채권이 있는데 이 가운데 17,000이 회수불능이다. 이게 지금 21,000원 가운데 17,000원만 남기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을 삭감하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21,000원을 18,000원으로 17,000원으로 그래서 4,000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삭감하는 외교 처리를 하고, 이게 대손을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반대 분계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4,000원 취소하면은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반대편에 대손 상각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손 상각비 이렇게 하지 말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이익을 잡아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이익을 4,000원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면은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2절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